안녕하세요, 은행원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D은행 프라이빗뱅크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에 진입한 필리핀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 이후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10월 12일 기준으로 필리핀에서는 아직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의 공급이 개발 초기에는 주로 선진국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국제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 조달되고 있는 백신은 모두 8가지 브랜드인데 단일 브랜드로는 파이자가 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노백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19%는 코백스를 통해서 필리핀에 조달되었고 현재 필리핀은 2억 회분, 즉 인구의 100%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아울러 인구보호, 즉 파퓰레이션 프로텍션의 기준이 되는 접종률 24%를 달성을 했고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접종을 시작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이슈 이외에 필리핀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OFW들의 본국 송금 상황을 보면 작년 하반기 OFW 송금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줬고 올해에는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PO 사업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작년에는 2019년 대비 근소하나마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자료는 아세안 국가들의 국가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 필리핀의 부채 증가율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필리핀은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왼쪽에 나와 있는 선진국의 그래프와 오른쪽에 이머징 마켓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DO 프라이빗뱅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겠지만 상승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 선으로 표시된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가족이 소비하는 상품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것이 되겠고 코어 CPI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CPI를 산정할 때 제외한 후에 평균 소비자 물가의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타겟인 2에서 4%의 하늘색 박스권을 다소 벗어났지만 코어 CPI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 지출 측면을 살펴보면 이동성, 대면 활동, 단체 모임 등의 영향을 받는 업종, 예를 들어서 음식점, 숙박, 운송 등 분야에서의 지출 감소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앞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이런 지표들도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차트는 필리핀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수요와 또 EPS,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처럼 아직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EPS 또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의 흐름을 보시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신호가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주요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순매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 시장에서의 순매도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주식시장의 PE 레이시오, 즉 주가수익 비율은 24.3으로 10년 평균을 웃돌고 있고, 단순히 보기에는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발표한 수익 전망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12개월 선물의 PE 레이시오는 20.4, 8,500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필리핀 주가 지수를 대략 8,200선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비디오 프라이빗 뱅크는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내년 필리핀 주가 지수를 7,8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주가 지수가 7,0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는 지난해 대비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GDP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GDP는 작년 상반기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반등 중인데, 올해는 11.8%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시점의 GDP 감소 등으로 인한 착시 효과 때문에 GDP의 증가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 OFW 송금과 BPO 등과 함께 필리핀의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디오 프라이빗 뱅크가 발표한 전망을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단기금리는 BSP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페소화의 예상 환율은 2022년 50.7 정도겠지만 통화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페소 약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필리핀 주가 지수는 현재 7,000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7,800선까지 오를 것으로 비디오 프라이빗 뱅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내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에는 BPO 사업의 건실한 성장, OFW 송금의 회복 등이 내년 말까지 경기 회복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견해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게다가 BSP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책 금리를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프라이빗 뱅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장 조정에 따라서 은행업과 부동산 업종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배당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익사업, 통신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비디오 프라이빗 뱅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필리핀 경제 전망과 함께 그에 따라 유망한 투자처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